이번 시간에는 트럼프의 지금 최근에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트럼프의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굉장히 어떤 논란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혐오를 조장한다든가 이런 혐오를 조장한다 혹은 그 언어 자체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이제 뭐 트위터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소통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정치인들하고 많이 틀리죠. 그래서 이 트럼프에 대해서 한번 과연 이 사람이 진단하는 미국이 어떤가, 이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미국이 실제로 미국의 세태를 어떤 누구에게 그 이유를 돌리고 있냐면,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불법이민자죠. 그렇죠? 불법이민자.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방만한 공무원 사회. 지금 뭐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 뭐 개혁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수를 줄이겠다 이런 얘기하고, 중국은 뭐 중국에 관세 물리겠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 보면 굉장히 그 눈에 확 들어오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모난 돌, 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을 가지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과연 바이든과 트럼프는 어떻게 그게 다른가? 바이든 민주당 쪽에서는 그 불법 이민자보다는 어떤 쪽으로 그 중산층이 몰락되는 이유를 누구로 들어요? 부자들에 더 세금을 매기자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도 뭐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런 쪽은 아니지만 그 공화당에 비해서는 그래도 부자들의 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쪽이니까.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데 바이든도 어차피 똑같은 입장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게, 트럼프가 비난하는 것은 이민자하고 중국 뭐 이런 건데, 이민자 중국 이런 건데, 과연 정말로 미국이 그것 때문에 몰락했는가, 이런 걸 한번 짚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중산층이 몰락한 진짜 원인은 우선 세계화, 그러니까 인터넷 세계화가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세계화를 했다는 건 뭐냐면 국가 간에 이제 장벽을 없애고, 국가와 국가 간에 장벽이 없어지고 좀 더 쉽게 국가에서 국가로 물건을 팔기 좋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건을 팔기 좋게 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이 이렇게 한다는 건,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이 생기면서 인터넷 상거래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상거래가 생기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이 지역 시장에서 샀던 걸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사게 되면은 이게 국가 안에서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요. 시장이 커지고 통일된 하나의 시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세계화라는 것도 하나의 시장이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변화가 지역 경제하고는 사실 반대되는 거예요. 과거에 중산층은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런 초부유층들은 기업주들, 초부유층들 이런 사람들은 이 지역 경제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커지고 통일된 시장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 좋지,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일반적인 중산층은 지역 경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중산층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역 경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은 이 지역 경제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부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면 부가 준다. 이게 바로 시장 경제의 순리예요, 순리. 그러니까 시장이 하나가 있다고 이렇게 쳐봐요. 그러면 시장이 있으면은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고 파고 소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품질의 그 하나하나 한 명이 뭐 이 사람이 100점짜리 물건을 판다면 이 사람은 110점짜리 물건을 판다고 쳐봐요. 일반적 평균은 100점인데 한 명이 110점짜리 물건을 판다고 쳐봐요. 그러면 결국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사고 팔고 하다가 보면 결국은 이게 110짜리 물건을 가성비를 파는 사람한테 이 시장 안에 돈이 다 쏠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 시뮬레이션을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해봤는데 얼마 안 돼요. 한 100턴, 200턴, 100봉, 200봉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물건을 사고 팔고 하기 시작하면 전체 부의 99%가 1%에게 들어갑니다. 1%에게. 이걸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런 룰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룰을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한 100명 이렇게 넣어놓고 이 사람들이 상품이 질을 한 명은 100점, 한 명은 110점 해가지고 각각의 사람들이 그 자신의 만족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냥 이 중에서 골라서 아무거나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작정으로 막 산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부가 이렇게 싹 몰려요 한쪽으로. 이건 시장경제의 순리예요. 순리. 시장경제의 논리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왜 그래도 그만큼 중산층이 어느 정도 있었냐? 왜냐하면 시장이 커지고 통일된 시장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동네에서 다 이제 슈퍼에서 사고 신발 같은 거 사면 동네에서 신발 가게 가서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신발 같은 거 살 때 인터넷으로 주문하잖아요. 대부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옷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그러면 시장이 지역으로 이렇게 한 국가에 있어도 시장이 이렇게 지역으로 분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이게 분화가 싹 없어지고 하나의 큰 시장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세계화 하겠다는 얘기가 이거. 시장을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게 이제 그 시장을 커지고 하나의 크고 하나의 통일된 시장으로 인터넷 상거래가 발달되면서 그리고 세계화를 하면서 하나의 크고 통일된 시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부가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나눠서 이 중에서 좀 부자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서 부자가 하나가 생기고 나머지가 다 좀 가난해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산층이 몰락한 제가 볼 때 진짜 원인인데, 좀 이해가 가시겠죠? 이 정도는 뭐 다 그냥 쉬운 얘기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트럼프의 진단하고 얼마나 맞아떨어지냐 한번 보면, 미국이 정말로 쇠퇴했나 이걸 보면은 미국이 실제로 중산층이 쇠퇴했어요. 중산층이. 근데 미국이 쇠퇴했다고 실제 국가의 부가 많이 줄어든 건 아니고 지금도 미국이 제일 부자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부자 나라고. 그런데 중국이 약진을 하는 바람에 중국의 약진에 비해서 미국이 좀 약해졌다 이런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미국은 가장 강한 나라예요. 국력이 가장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쇠퇴했다고 보기에는 중산층이 쇠퇴했고, 우선 부의 구조가 재편됐다. 부의 구조가 재편됐고 중국이 약진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된 거냐면, 미국이 쇠퇴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을 때 세계의 부를 빨아들이는 곳이 예전엔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예전엔 세계화를 해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다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해놨으면 세계의 부를 빨아들이는 곳이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전 세계의 부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의 시장이 딱 있으면 그 중에 거의 가성비가 좋은 하나의 1%한테로 그 부가 몰리는 게 시장의 기본적인 순리라고. 근데 전 세계 시장을 개방했을 때 예전에는 미국이 가장 이게 셌단 말이에요. 이게 가성비가 제일 좋았다. 미국이 세계의 부를 빨아들였고, 그리고 특히나 구글이나 인터넷, 구글, 뭐 IT 쪽 이제 이런 쪽이 미국이 강해서, 지금도 강하지만 미국이 전 세계 부를 빨아들였다. 근데 최근에 중국이 약진을 하면서 어떻게 된 게, 중국이 부를 빨아들이는 현상이 생겼어요. 이제는 중국이 세계의 부를, 전 세계를 시장을 딱 개방했을 때 중국이 이제 부를 빨아들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쇠퇴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자면은 미국은 어떤 전략을 쓴 거냐면 우리는 최첨단 업종에서 미국은 최첨단 업종에서 이 항상 우위를 점해가지고 그 전체 세계에서 부를 빨아들이겠다 이런 전략을 쓴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전략이 다 유럽에도 먹히고 유럽은 보면은 지금 현재 구글 같은 기업 없잖아요, 그렇죠? 구글 같은 기업 없고 이런 거 없어요, 유럽에. 인터넷 이런 게 우리나라는 오히려 네이버가 있고 막 이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국가 내에서 하는 네이버라도 있지. 근데 유럽은 그것도 없이 완전히 이게 다 의존한단 말이에요, 미국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없으니까 구글에서 이제 돈을 다 빨아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네이버가 있는데 중국은 어떻냐면 중국은 아예 구글이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검열을 한다 이래가지고 구글이 아예 중국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중국이 그렇게 네이버를 딱 차단하고서 우리는 바이두를 키웠잖아. 중국은 우리는 바이두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바이두를 키우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우리는 바이두를 키우고 중국이 지금 현재 IT에서 미국하고 거의 이제 미국하고 쌍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을 쫓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탁 막아놓고 키워놓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좀 황당하지. 우리는 니네 나라한테 이제 물건 다 사주는데 니네는 이거 왜 IT는 개방을 안 하냐 이래가지고 사실 중국이 이제 자꾸 얘기할 때 뭐 미국의 농민들을 위해서 막 자꾸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때 중국하고 막 협상할 때 보면은 항상 구글 얘기가 들어가요. 구글 개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얘기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중국은 절대 안 해주지.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제 중국한테 관세 때리겠다 이러는 거. 근데 우리가 구글 때문에 관세 때린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 우리는 농민 때문에 관세 때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구글을 개방했으면 아마 관세를 안 때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미국이.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그런 사정이 있다. 그래서 중국이 요새는 제조업을 가지고 부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걸 이제 미국이 못 봐주는 거지.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중국에는 관세를 엄청 때리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세계화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부를 빨아먹었는데 그거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중국이 더 빨아먹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리고 불법이민자 추방하겠다 그러잖아요. 불법이민자를 추방한다겠다는 거는 사실 세계화라는 거는 시장을 세계화하는 것도 있지만 시장을 넓게 가지는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노동력을 제일 싼 곳에서 넓게 노동력도 마찬가지예요. 노동력을 기업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 다른 나라 나가서 막 일 못하지만 기업은 가가지고 딴 나라 가서 싼 노동력을 가지고 그 나라에 공장 지어가지고 뭐 베트남 같은데 공장 짓잖아요. 뭐 삼성도 그렇고 뭐 애플도 그렇고 애플은 중국에 공장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싼 노동력으로 그러니까 노동력도 세계화를 한 거예요, 그 기업이. 근데 불법 이민자 혹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런 그 미국인 우선 고용을 강화하고 국내 제조업을 유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볼 때는 불법 이민자를 하고 이게 맥락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맥락이. 불법 이민자 추방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불법 이민자가 싼 노동력이에요, 미국에서. 싼 노동력. 그래서 싼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미국이 들어와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노동력의 세계화란 말이에요. 불법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게 노동력의 세계화. 그러니까 노동력을 하나의 시장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노동력을 끌어와서 싼 노동력을 하겠다는 노동력의 세계화란 말이에요. 이런 불법 이민자나 이런 게. 그런데 불법 이민자 추방하겠다. 그리고 미국인 우선 고용하고 국내 제조업 미국 내에다 니네 공장 치워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미국에다 공장을 지었잖아요. 한국 사람, 한국 뭐 삼성, 뭐 SK 이런 데 공장 지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시장 세계화를 그만하겠다고 한 거고, 이건 노동력 세계화를 그만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트럼프의 대책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선명하고 약간 무식해 보이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 관세 때리겠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트럼프는 굉장히 선명한 얘기를, 그러니까 정치인이지 진짜. 이 사람이 굉장히 선명한 거를 딱 들어서 얘기를 하는, 중국에 관세 때리겠다. 불법 이민자 추방하겠다. 우리나라에 와서 뭐 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에서 굉장히 적절한 대책이에요. 적절한 대책이다. 굉장히 적절한 대책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얄밉긴 하지. 과거에는 지네가 세계화 해가지고 꿀 빨 때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안 해놓으니까 이제 힘들지. 안 해놓으니까 좀 그런 거 있죠. 그쵸? 그리고 서민들은 물가가 오르니까 그 시장을 막으니까 싼 게 안 들어오니까 물가가 오르겠죠. 그쵸? 그러니까 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국력이나 뭐 국력 경쟁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지양 세계를 그만하고 우린 좀 닫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계속 빨아들이니까 그거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좀 선명한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선명한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맞는 정책을 한다, 이런 생각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또 언급하고 싶은 게, 왜 미국에다 지금 공장 지으라고 그래가지고 딴 나라 유럽이나 이런 데는 하나도 안 지었잖아요. 그렇죠? 한국만 가서 그냥 막, 유럽 이런 데는 하나도 안 지어, 한국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삼성 H, 이걸 왜 우리나라 공장을 왜 거기다 지어주고, 우리나라에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취업이 문제가 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왜 지어주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좀 막았어야지. 국가 정치적으로 좀 막았어야지. 정치적 역량이 있었으면. 이걸 못 막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챗GPT에 물어보니까 미국에 지은 공장에 약 30, 공장 지을 때 들어간 비용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대규모 공장을 따졌을 때 지금 40%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지은 거야,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지어준 거 아니야, 미국에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얘기였고, 그러니까 한국도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트럼프가 굉장히 선명한 얘기를 하고 좀 무식해 보이는 듯이, 너무 선명하니까 약간 좀 무식해 보이는 듯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다 적절한 대책이다. 이런 미국의 현재 상황에 맞는 대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